안녕하십니까. 지난 9월 22일 문재인 대통령께서 유엔 총회 연설에서 갑작스럽게 종전선언을 제안하셨습니다. 이로 인해서 당장 통일이 되나 하는 기대감과 정치권이나 국민들이 매우 혼란스러워하고 있습니다. 특히 북한의 김여정이 흥미있는 제안으로 받아들이면서 현재 가장 큰 핫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종전선언, 특히 군대를 가기 전 우리 젊은 친구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기대를 할 것 같아요. 저 역시도 군대 가기 전에 빨리 통일이 되면 군대를 안 갔을 텐데 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이규진 의원님, 이번 문재인 대통령께서 종전선언 제안한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로서 또 오랜 정치부 기자 생활 하신 경험으로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한번 말씀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종전선언은 참 말 그대로 전쟁을 끝내는 선언입니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평화로운 상태에서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우리가 전쟁 상태에 있다는 걸 잘 모르고 있습니다. 이게 뭐 불행이라면 불행이고 다행이라면 다행일 수는 있는데 평화로운 상태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만 지금 대한민국은 국제법적으로 보면은 전쟁 상태에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6.25 전쟁이라고도 하고 한국전쟁이라고 1950년 6월 25일 날 북한이 남침으로 해서 일어난 그때 전쟁, 국제적으로는 이게 한국전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전쟁을 국제법적으로 볼 때는 끝내지를 못했어요. 그게 뭐냐면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휴전 또는 조금 정치적인 용어로 하면 정전. 그 당시 전쟁에 참여했던 미국, 중국, 북한 3자가 모여서 정전협정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그때 그 정전협정에 참여를 안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 전쟁 자체를 그때 이승만 대통령께서 이거는 분명하게 우리 민족이 하나가 되는 절호의 기회이기 때문에 전쟁을 이 상태에서 끝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시고 종전협상에 참여를 안 했던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북한, 미국, 중국 3자가 우리가 휴전 상태라고 하는 그렇게 알고 있는 정전협정을 그때 맺었던 겁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전쟁을 중간에서 정지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우리는 전쟁이 끝난 게 아니라 전쟁을 잠시 중지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그거를 지금 종전으로 끌고 가자는 겁니다. 근데 이 종전이라고 하는 것이 참으로 정치적으로 또 군사적으로 또 그 외교안보적으로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너무나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53년 7월 27일 종전 하면서 지금까지 이루어져 왔던 그 배경을 설명해 주셨는데 좀 현실적으로 들어왔을 때 그러면 이제 군인 특히 또 뭐 남녀 이성을 떠나서 여성분으로서의 어떤 군인 출신으로 이번 종전 선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네, 문재인 대통령이 종전 선언을 발표를 했었는데 북한은 아직도 시기상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지금 스스로가 시기상조다.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미국의 적대시 정책이 바뀌지 않는 한 종전은 10번, 100번 선언을 해도 의미가 없다. 그러면서 미국의 적대시 정책이 남아있는 한 종전 선언은 허상이다. 라는 말을 제가 들었는데요. 지금 제가 생각을 하더라도 종전은 좀 시기상조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군사적으로 우리가 준비가 안 되어 있는 부분, 또 국민들이 또 준비가 안 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요. 또 비대칭 전력 상황 하에서
그 종전이 된다는 것은 아직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작전권 문제만 하더라도 지금 유엔군이 가지고 있는 작전권이 우리한테 넘어와야 되는데 이제 작전권을 발휘할 수 있는 능력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준비도 아직은 미흡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제가 하나 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평시 작전권은 우리 군이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네. 예, 우리가 평시 작전권을 가지고 육해공 해병대가 지금 끊임없이 훈련을 하고 있는데 그게 과연 전시 작전권이 없다고 해서 작전권이 넘어온다 해서 지금까지 해왔던 훈련의 강도나 그 결과가 과연 감소될까요? 훈련의 강도가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걸 중심으로 해왔는데 종전 선언을 하게 되면 기존의 휴전선은 이제 국경선이 될 것이고 또 일반 국민들이 전쟁에 대한 불안감은 많이 사라지긴 하겠지만 전쟁이 끝난다고 해서 통일이 되는 것도 아니고요. 여전히 적국의 관계로 남아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남과 북이. 그런 상황에서 훈련의 강도가 약해지게 되면 그게 우리의 안보를 지킬 수 있는 상황이 될까 하는 이런 데 대한 불안감이 또 그냥 남아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 우리 이규진 의원님, 조금 전에 권중희님께서 우리가 군사적으로도 준비가 안 돼 있고 국민적으로도 준비가 안 돼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비대칭 부분은 약간 차후 이야기하더라도 이 두 가지 준비가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예, 그건 아마 지금 아주 중요한 걸 말씀해 주셨는데요. 첫 번째 이제 국민이 준비가 안 돼 있다고 하는 거는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지금 전쟁 상태에 계속 있다는 것 자체를 지금 의식을 못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또 이 전쟁이라는 게 일어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될 건가 이런 거에 대한 국민 교육이 전혀 안 돼 있다는 거죠.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면 지금 북한의 핵 문제가 아주 심각한데 지금 우리나라 국민들은 핵 문제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의식 안 해요. 심지어는 북한이 그 핵을 갖고 있으면 그거 다 우리 민족이 갖고 있는 거니까 좋은 거 아니냐? 그렇게 얘기하는 젊은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 핵이 어떻게 쓰일 건지 몰라요, 그 사람들은. 이 핵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 것이냐면은 그 핵무기의 무서움은 우리가 2차 대전 때 히로시마하고 나가사키에 떨어져가지고 비로소 그걸 우리가 이제 전 인류가 알게 된 건데 그 핵 공포라고 하는 거는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거는 북한이 왜 핵무기를 고집하고 가졌겠어요? 재래식 전력 가지고는 남쪽을 이길 수 없다라고 하는 판단을 한 거예요. 왜? 이쪽은 미군이 주둔하고 있어요. 미국의 막강한 그 전력을 남쪽에 갖고 있어요. 물론 그 미국의 군사 전력은 일본에도 있고 태평양에도 있고 다 있지만은 솔직한 말씀으로 북한은 한국군의 그 전력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을 안 합니다. 무시합니다. 그쪽에 관심은 오로지 미군의 전력. 네, 미군. 국민의 준비. 근데 우리나라 국민들이 이 평화, 즉, 주한 미군이 있음으로 해가지고 전쟁을 억지하고 있는 이 평화 상태 너무 오랫동안 길들여져 있어가지고 이거에 대한 어떤 무서움이라고 할까? 이 전쟁의 이런 의미를 잘 모르고 있는 겁니다. 국민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고 군사적으로도 준비가 되지 않았다라는 우리 권 예비역 중위님께서 지적을 해주셨는데 우리 이규진 의원님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좀 추가적으로 설명이나 의견 있으면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우리 아주 좋으신 말씀하셨는데 참 국민이 이 전쟁을 끝내는 것에 대한 준비가 안 돼 있고, 그 다음에 군사적으로, 즉, 우리 안보 능력적으로도 우리가 준비가 안 돼 있다고 하는 게 아주 중요한 적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나라가
70년 동안 이 휴전 상태를 유지하면서 평화에 길들여져 있어가지고, 우리가 지금 전쟁 상태가 계속되고 있다고 하는 것도 지금 다 잊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우선, 정신적으로도 해이가 돼 있고, 또 실제, 우리 안보 능력이, 북한 군사력을 억제할 만한 그런 능력을 갖고 있느냐? 그게 안 돼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아까 권 의원님이 말씀하신 비대칭 전력, 즉, 핵에 대한 준비가 전혀 안 돼 있어요. 북한이 갖고 있는 핵이 지금, 20, 30개라고, 핵무기가 20, 30개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 미사일, 그 능력이 뛰어나다는 건 전부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근데 만약에 그 미사일에 핵폭탄을 실어서 남쪽으로 만약 쏜다고 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 이거 우리가 전혀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오로지 그 북한의 핵을 억제하고 있는 거는 우리가 유엔군에 의존을 하고 있습니다. 유엔군, 즉 미군이 이 땅에 있기 때문에 저게 억제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런 능력을 갖춰야 되는데 그런 능력을 갖추려면 상당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1953년 한국전쟁을, 즉 6.25 전쟁을 끝낼 때 전쟁을 끝낸다는 의미의 종전이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미국에서 이제 한국전쟁을 끝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미국의 여론이 크게 즉 전쟁을 혐오하는 그런 미국의 국민 여론이 일어나가지고,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대통령 선거에서 한국전쟁을 끝내겠다는 공약으로 대통령이 됐습니다. 그래서 대통령 당선되자마자 당선자 자격으로 한국을 방문했지 않습니까? 실제 여기 한국전쟁의 전선을 방문을 했었어요. 그래서 미국은 국민 여론이 무지하게 중요하기 때문에 전쟁을 끝내야 되겠다고 했는데, 그걸 반발하고 나선 게 누구냐면 이승만 대통령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이걸 전쟁을 여기서 끝내면 우리는 영원히 통일을 못한다. 아니 됩니다, 이거야. 우리는 통일을 해야 되겠습니다. 한 예를 들어서 그때 나왔던 것이 거제도 방공포로 속방 같은 게 그거예요. 우리 군사력이 미군 당신들이 싫으면 관둬라. 우리가 북진 통일을 하겠다. 그래서 방공포로 속방을 했지 않습니까? 그때 2만 명이 넘는 인원. 그래서 그때 당시에 미국에서 상당히 골치 아파했어요. 하여튼 그런 과정을 거쳐서 미국에서 이승만 대통령을 이제 달래기 시작해가지고 어떻게 타협이 되냐면, 우리 미국의 입장에서는 이 전쟁을 계속 가져갈 수 없으니 그러면은 정전 상태로 가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휴전을 얘기하는 겁니다. 전투는 하지 말자 이거죠. 왜냐하면 전투를 계속하면은 미군 젊은 사람들의 좀 생명이 위태로워지고, 또 여기에 많은 자원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전쟁을 끝내려고 하는 그런 입장이었기 때문에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그런 미국의 정치적 의도를 딱 알아채고 좋다.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 쪽한테 요구를 합니다. 당신들 뜻대로 우리가 전쟁을 하여튼 정전하는 건 받아들이는데, 근데 거기서 중요한 거는 받아들이는데 정전 협상에는 우리 한국군 대표를 파견 안 합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왜? 이 상태를 인정을 못 하겠다 이거예요. 그러나 현실은 그렇기 때문에 전투를 중지하는 거는 받아들이되, 대가로 반대급부로 미국한테 뭐를 요구하냐면은 3가지를 요구합니다. 첫 번째, 미국이 한국을 방위를 책임져라. 그게 한미 상호 방위 조약으로 이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나온 겁니다. 근데 조약이라는 게 뭡니까? 정치적인
약속 아닙니까? 종이 쪽이에요, 여기에. 근데 이승만 대통령이 그걸 딱 한미 상호 방위 조약만 맺어갖고는 못 믿겠다. 니들 또 언제 또 빠지면 어떻게 하냐. 이 땅에다가 미군을 주둔시켜라. 그때 2개 사단을 주둔시키라고 요구를 했어요. 그래서 그때 2사단하고 7사단이 주둔하게 된 겁니다. 그게 주한미군 주둔의 그 시작입니다. 근데 이승만 대통령이라는 거는 이 국제정책을 잘 알기 때문에 너무나도 야, 주한미군만 갖고는 또 안 될 수가 있다. 우리 한국군을, 우리 스스로 지키게끔 무장해달라 이거예요. 무장해달라. 그러면서 그때 몇 개 사단입니까? 25개 사단을 요구했던 거예요? 하여튼, 그 무장해달라고 요구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 지금 젊으신 분들은 잘 모르는데, 우리 나이 많으신 분들은 군대 가가지고, 애망소총, 칼빈 소총이 다 그거 갖고 우리가 훈련받고 저기를 했어요. 이게 다 미국에서 다 넘어온 거예요. 또 스모르 자갑복이라고 있죠. 스모르 자갑복. 스모르 자갑복이 뭐냐면 미군 군복 스몰 사이즈. 그게 우리나라로 들어왔어요. 그것뿐입니까? 대검, 심지어 탄띠, 수통, 이거 다 미국에서 다 들어왔어요. 저도 군대 생활할 때 1945년도 수통을 썼습니다. 그렇죠. 예, 그게 되게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그 부유해져가지고 90년대 중반까지 그걸 다 썼어요. 아마 지금도 쓰고 있나 모르겠어요. 지금은 K5 무슨 소총 있죠. 그걸로 바뀌고 그랬는데 옛날에는 다 애망하고 칼빈이었어요. 이게 다 그때 이승만 대통령이 요구해가지고 몇 개 사단입니까? 그때 15개 사단을 했던가요? 네. 그 무장할 때 미국에 들어온 겁니다. 그게. 네. 그래서 세 가지를 미국한테 요구해가지고 결국은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알았다. 해줄게 해가지고 우리나라 안보의 근간을 그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정치적으로는 종전이 아니었습니다. 정전이었습니다. 즉 휴전 상태가 그래서 지금까지 온 겁니다. 그래서 정치적으로 지금 종전을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그 의미는 지금까지 정전의 과정을 이렇게 설명해 주셨는데, 이제 좀 현실로 돌아와서, 문재인 대통령이 종전선언을 제안한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어떤 문제가 있는지, 혹은 어떤 부분에서 찬성을 하는지, 그리고 어떤 부분이 우려가 되는지, 두 분께서 좀 고민을 하셨다가, 좀 자유롭게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전에 잠시 생각할 동안 제 개인적 생각으로는 종전이 되게 된다면 오히려 좋지 않느냐. 지금같이 수많은 수십조 원의 국방 예산을 국가 사회 예산으로 전환을 하게 되면 더 어려운 부분이라든가 또 취약계층이라든가 우리 국가가 지원하지 못한 부분까지도 책임진다 보면 우리 국가 발전이 더 빨리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방 제가 두 분에게 하신 것 같이 이번 문재인 대통령이 종전선 제안한 부분에서 찬성하시는지 우려하시는 부분인지 또 여러 가지 개인적 생각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네. 조금 전에 사회자분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종전은 전쟁의 위험이 줄어들기 때문에 군을 감축할 수 있고 또 국방비 예산을 많이 줄이게 되면 그 국방비로 투입되던 예산이 다른 분야, 사회에 필요한 분야에 뭐 예를 들어 사회복지 예산이라든가 이런 분야의 예산으로 바꿔서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굉장히 장점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지금 현재도 휴전 상황이고 또 유일한 분단국이라는 게 이론적으로는 다들 알고 계시지만 사실은 오랜 평화 상태가 이어지다 보니까 그 안보 불감증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만연해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당장 이제 종전 선언을 하게 되면 바뀌는 점이 미군이 철수돼야 된다라는 생각들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미군이 우리나라에서 철수가 되게 되면 또 굉장히 불안한 마음을 많이 가지게 될 것 같고요. 국민들이 아까도 말씀하셨던 비대칭 전략 상황이라든가 또 우리가 작전권 준비가 안 된 부분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먼저 해결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미군이 철수가 된다라고 했을 때
국민들의 불안감이 굉장히 가중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종전은 시기상조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종전이 되면 미군이 철수해야 된다. 김일성도 주한미군 주둔에 대해서 인정을 했단 말이에요. 그게 지금 현재 문재인 대통령이 제안한 부분에서 그게 과연 주한미군 철수까지 이루어지는지 이규진 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번에 제안한 종전선언 부분이 과연 주한미군까지 철수하는 부분이 포함될까요?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종전선언을 제안하고 한 거, 거기에는 지금 일단 주한미군 철수 그 부분은 빠져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2000년도에 6.15 선언 하기 전까지는 북한이 계속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했습니다. 김일성, 김정일 마찬가지였어요. 근데 2000년도를 그 분기점을 해서 그 이후에는 주한미군 주둔을 미군이 한반도에 주둔하는 거를 정치적으로 그쪽에서 용인하기 시작했어요. 그건 뭐냐면 국제 정세의 움직임에 따라서 어쩔 수 없었던 거예요. 그건 무슨 말씀이냐면은 아무리 자기들이 얘기하고 뭐 하더라도 미국이 주한미군을 철수할 리가 없다라고 하는 걸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국제 정치적으로 무지하게 어려운 문제인데 주한미군이 단순히 한반도 문제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중국의 억지력을 행사하는 수단으로서 미국이 주한미군을 갖고 있는 그런 어떤 의미도 있거든요. 바로 그런 것 때문에 북한이 깨달은 거예요. 아하, 절대 미국이 주한미군을 철수하지 않을 거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나서 그다음부터는 태도가 조금씩 바뀝니다. 주한미군의 국제정치적 의미를 안다. 주한미군의 현실적인 의미를 인정한다. 이런 발언이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연장선상으로서 문재인 대통령도 그 얘기를 합니다. 종전선언은 그냥 정치적인 의미다. 종전선언을 했다고 그래서 주한미군이 철수되고 또 유엔군 사령부가 철수하고 또 한미연합사가 해체되고 하는 건 아니다. 그건 그대로 간다. 그냥 종전선언은 정치적인 의미로 그렇게 한다. 바로 이런 논리를 펴니다. 우리가 그것만 이렇게 들으면은 아주 스마트, 아주 멋진 그런 얘기로 들려요. 그런데 그게 그렇지 않습니다. 그 뒤에는 엄청난 저가 있어요.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주한미군 철수는 북한이 이제 주장하지 않습니다. 최근에 북한에서 미군 철수해야 된다고 주장한 거 들어보셨어요?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왜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이 계속 종전선언을 유엔 가서 3번 방문을 했는데 유엔 방문하는데 계속 종전선언 하자고 제안한 3번 다 했어요. 그건 의미가 있는 겁니다.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정치적인 선언을 해놓으면은 그 다음에 우리 한국 내부에서 특히 진보 또는 제가 좌익이라고까지는 안 하겠습니다. 진보 쪽에 서 있는 그 시민단체, 예? 일부겠죠? 일부. 물론이죠. 네, 전부는 아니겠습니다. 네, 전부는 아니겠죠. 통일운동을 하는 그런,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종북 세력들. 이 사람들이 이제 들고 나와요. 정부 차원에서는 얘기 안 합니다. 이 사람들이 들고 나와요. 어떻게 들고 나오느냐? 이제 미군 사령부 앞에 가서 맨날 피켓 들고, 야, 전쟁은 끝났다. 미군 철수하라. 이거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시위에, 우리 표현의 자유가 있잖아요. 매일 가서 시위하는 거예요. 정부가 나서진 않대? 여기에 있는 종북 세력이라고 우리 흔히 표현되는 그런 분들, 통일운동에 나서는 분들, 또 진보 쪽에 선 시민단체 그런 분들, 그분들이 이제 여론을 일으키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괴롭힙니다. 그거에 예가 있습니다. 평택에 용산에 있는 미군 주둔지를 평택으로 옮길 때
그때 논밭에 가서 막 그 미군 그 사령부 이전 반대하고 거기 막 하고 그거 기억나실 겁니다. 수백 명, 수천 명씩 가서 막 데모하고. 그거 왜 그랬겠어요? 계속 그 주한미군에 대한 나쁜 인식, 나쁜 여론을 자꾸 일으키는 거예요. 계속. 그럼 언젠가는 어느 어떤 국제정치가 바뀌고 정세가 바뀌어가지고 언젠가는 주한미군이 떠나게끔 만드는 거죠. 근데 국제정치라는 건 냉혹해서 우리가 얼마 전에 보셨잖아요.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군 철수하는 거 보세요. 예? 미국은 국익에 따라서 이거는 우리 국익에 더 이상 주둔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 뭐 미련 없이 철수합니다. 그게 미국의 아주 그 국제 정치예요. 거기는 항상 국익이 최우선입니다. 만약에 한반도에서 미군을 철수하는 게 미국의 국익에 제일 우선에 미국의 국익에 그게 필요하다고 한다면 미군 빼갑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 같이 일부 종북 세력의 시민단체가 목소리를 내고 여론을 형성해서 주한미군 철수를 요구할 것이다. 가정이죠. 가정이고 그에 대한 유사 사례가 현재 용산에서 평택 안정리로 간 주한미군이 철수했을 때 그런 시위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시민단체가 어떻게 했나를 한번 돌이켜보세요. 어차피 뭐 시민단체는 자기의 목적성에 의해서 뭐 소리를 내는 건 당연한 거죠. 당연한 것이 시민단체의 역할인데 그것이 여론화되고 어떻게 보면 분열을 일으키고 주한미군이 한국에서 철수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다라고 하셨는데 그 위에 또 미국은 주한미군의 이해득실에 따라서 이렇게 철수한다 아프가니스탄 예를 들으셨잖아요. 그 우려가 그런데 조금 전 말씀하실 때 주한미군이 한국에 존재하는 목적 중 하나가 동남아, 특히 중국에 견제를 하기 위해서 있는다고 했는데 아무리 정치적 문제라도 국제사회적 문제 그리고 국내의 문제를 봤을 때는 그런 여론이 있다고 해서 쉽게 물러날까요? 주한미군이? 글쎄, 지금은 그렇죠. 지금은 뭐 절대 물러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그 분위기, 국제 정세가 어떻게 변하느냐에 따라서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예. 그 단도직입적으로 이번 문 대통령님의 종전 제안에 대해서 찬성하십니까? 찬성보다는 뜻을 같이 하세요? 아니면 좀 반대를 하세요? 찬성의 입장은 아니고요. 아직은 시기상조다. 시기상조. 그리고 국민적인 공감대도 없이 일방적으로 선언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네. 그러면 우리 이규진 의원님은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아까도 그 얘기가 나왔죠. 언젠가는 우리가 종전 선언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찬성 반대의 의미가 아니라 이걸 우리가 면밀하게 따져야 된다고 보는 것이죠. 근데 몇 가지를 제가 이제 지적을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종전 선언을 할 때 대한민국이 꼭 들어가야 됩니다. 북한의 입장은 정전협정에 대한민국이 빠졌기 때문에 대한민국은 빠지라고 합니다. 이제까지 입장이 그거예요. 절대 대한민국을 거기에 끼워 넣어주지를 않습니다, 북한은. 협상의 주체가 아니라는 거죠. 좀 회담에 참석을 못했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은 대상이 아니다. 거기서는 북한 말로 남조선은 빠져라 이거예요. 당신들은 대상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종전협정을 하더라도 대한민국이 꼭 들어가야 됩니다. 왜? 북한의 목표는 뭐냐면 대한민국을 없애는 거예요. 대한민국 해체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일부 종북 세력들이 뭐라고 합니까? 정치권에서도 그 얘기잖아요. 대한민국은 탄생되어서는 안 될 나라였다. 이게 다 같은 맥락입니다. 근데 대한민국이 왜 한반도에서 이루어지는 그 중요한 정치적인 또는 군사적인 이런 저기에 참여를 못합니까? 참여를 해야 됩니다. 두 번째, 남북 간에 군사력이 동등해져야 됩니다. 만약에 북한이 계속 핵을 갖겠다고 한다면 우리도 핵을 가져야 돼요. 동등하게. 재래식 전력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없앤다면 다 없애버려야 돼요. 북쪽도 다 없애야 되고 남쪽도 다 없애야 돼요. 그러고 나서 종전을 해야 됩니다. 그러고 평화협상으로 가야 됩니다.
그러고 그 이후에 통일에 대한 거는 우리 민족 안에서, 우리 나라 안에서 결정을 해나가는 그런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네, 이제 그림이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종전선언시 대한민국이 주체가 돼야 된다는 부분, 그리고 동등한 군사력이 돼야 된다는 부분인데,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께서 종전선언을 하신 게 뭐 계속 유엔 총회 연설에서 하시고,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지금 현 정부 시절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과거 정부, 보수 정부, 그 다음에 진보 정부 때부터 계속 되어 왔던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이에요. 평화협정, 남북 불가침 선언, 공동선언. 그래서 이게 과연 지금 정치권에서 그리고 일부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이 이게 과연 갑작스럽고 혼란스럽다라는 부분에 대한 부분을 동의를 해야 되나라는 저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과거부터 계속 해왔던 부분을 이번에 또 한 건데 이걸 정치권에서 이슈화 삼고 또 금방 말씀하신 이것이 뭐 주한 미군 철수로 이루어진다라는 우려심도 가져야 될 필요가 있을까요?